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당신 요새 집안일 하기 싫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아니 또 아침부터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잔소리라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잔소리야? 아니 아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그래도 당신은 청소기 한 번 돌린 적 없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 고민 있네. 이봐 자네 혹시 집에서 뭐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런가? 그럼 우리 집은 니일 구분 없이 집안일 같이 해. 자네는 안 그래? 난 안 그래. 난 지금까지 집안일은 집사람이 해왔지. 내가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러고도 쫓겨나지 않은 걸 보면 자네 참 대단하다. 아니 자네 와이프 집안일 혼자 다 하고 그러면 아프단 소리 안 해? 힘들다고 하지. 근데 아프다고는 안 하던데. 아이고 눈치네. 힘들다는 게 아프단 거야 이 사람아. 아빠, 엄마가 욕실 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꼼짝을 못해요. 허리도 못 펴고 119 불러서 병원 가는 길이니까 병원으로 오세요. 아니 짱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알았어 병원에서 보자. 얼른 갈게. 기다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골다공증 척추압박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오늘의 활기찬 클리닉은요. 골다공증 압박 척추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김성덕 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셨군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더빙을 하는데 네. 오늘 또 희수 아나운서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아들 역할로. 아들 역할로. 짱구.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사연 내용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연은 아닙니다. 보니까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데 넘어져서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에 네네네. 또 우리 어머님이셨고 오늘의 주제인 이 골다공증과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이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오. 네, 일단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골다공증 질환 자체의 치료 목적이 이 골절 예방에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걸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고령 인구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골다공증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뜻이 되고 네. 또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아지면 골절이 그만큼 또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것이 연관이 있고요. 네. 또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부러지는 경우들의 가장 대표적인 관절 1번이 척추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고 뭐 그 다음은 손목, 네. 뭐 고관절, 팔 이런 순서가 되고요. 네. 따라서 이제 골다공증이랑 척추 압박 골절 자체는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척추 압박 골절의 원인이 골다공증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네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이제 약해지고 얇아지고 이런 것들인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정상뼈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뼈가 나오는데 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다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렇게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표현하는 거고 어우. 또 하나 사진을 보면 설명드리면 네. 다음 표에 나오는 이 그래프가 이 골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우리 몸의 뼈가 20대에서 30대에는 최대치를 이룹니다. 네. 가장 튼튼하고요. 그 이후에 50대까지는 나름 유지가 되다가 50대 이후가 되면 뼈가 점점 확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게 되면 네. 이 골 소실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아까 그 그래프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높이 있었던 그 지점이 지금 이제 희수 씨 딱 그 지점이죠. 맞아요. 예, 네, 뼈가 진짜. 튼튼할 나이. 오, 튼튼해서 좋다. 깜짝 놀랐네. 짱구가 나왔어요. 뼈에 이렇게 밀도가 낮아지는 질환이 이제 골다공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뼈는 지속적으로 흡수되고 형성되고 네. 더 쉽게 표현하면 뼈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네. 파괴되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세포들은 계속 뼈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뼈를 계속 파괴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뼈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일을 좀 덜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대적으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뼈가 점차적으로 약해져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오는데 네. 다만 이제 다른 원인들, 2차적인 원인들이 있을 때는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좀 조기에 네.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앞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네. 뭐 갑상선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 네. 뭐 혈액 질환이 있는 경우, 네. 뭐 결합 조직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나 항경련제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골다공증에 잘 노출될 수 있고요.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신장 질환, 또 위암을 통해서 뭐 위절제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흡수 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네. 영향이 될 수 있고요. 술과 담배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척추 골절과는 조금 다른가요?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이게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 사진인데요. 네. 와. 이게 뼈가 찌그러지는 겁니다. 윗뼈랑 아랫뼈가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서 이렇게 부분이 찌그러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때 이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냐 아니냐를 기준을 따지는 것이 네. 뭐 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내 키 높이보다도 낮은 높이에서 내가 넘어지면서 부러졌다든지 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부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골절이 나타났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다 표현이 되고요. 네. 또는 내가 충격이 있었나라고 하는 인지하지 못할 정도에서 골절이 나타나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가 골절됐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갑자기 주저앉거나 아니면 뭐 무거운 화분 아니면 뭐 이렇게 무거운 김치통 네. 이렇게 들다가도 네. 아니면 아이를 안아주다가도 골절이 생깁니다. 그렇게 약해요, 뼈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들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골절이 되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통증이 경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서 네. 환자가 골절이 된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 이 척추 압박 골절 증상은 좀 어떻게 나타납니까? 증상은 대표적으로는 허리 통증이랑 이렇게 옆구리 쪽 통증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이게 골절이 잘 나타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흉요추부라고 하는데 네. 사진에서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 지점인데 네. 이 등과 허리의 중간 지점입니다. 음. 그래서 허리 이렇게 커브가 꺾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펴고 할 때 네. 가장 많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자리라서 오. 저기가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에 따라서 저 부분이 골절이 일어나면서 허리랑 옆구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네. 또한 저 부위가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절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잘 되지 않으면 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변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어르신들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신 분들 있잖아요. 할머님. 네, 할머님들, 네. 이렇게 꼬부랑 할머님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 때문에 나타나거나 모르고 지나가거나 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네. 이런 증상이 의심될 때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네. 네.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원래는 네모나게 보여야 되는 뼈가 사진에서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쐐기 모양으로 찌그러져서 네. 앞부분이 되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허리가 꺾이게 되는데 네.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뭐 허리를 구부리세요, 펴세요 하면서 찍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 부러진 뼈는 이렇게 찌그러졌다 펴졌다 이렇게 모양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골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엑스레이 통해서 명확하게 골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 약간 미비하거나 네. 또한 이게 부러졌는데 네. 요번에 부러졌는지 옛날에 부러졌는지 모를 때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게 MRI. 네네네네. 네. MRI에서는 이게 신호 강도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네. 색깔이 검었다, 뭐 하얗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이번에 부러진 거다 아니면 과거에 부러진 거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부러진 거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과거에 부러졌었다, 나도 모르게 부러졌었던 네. 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적극적인 치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검사를 할 수 있고 다행히도 이런 경우에 MRI들은 보험 적용이 돼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행이네요. 적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치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프니까 네. 약물 치료입니다. 아프니까 약물 치료. 통증, 진통제를 먹거나 뭐 근육이완제 이런 걸 먹고요. 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부러진 거기 때문에 뼈의 회복을 위해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음. 이런 약물들을 챙겨 먹게 되고요. 네. 네. 대표적으로는 일단 침상 안정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팔 같은 데가 부러지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기부스와 같은 네. 부목을 대게 되는데 네. 허리뼈는 골절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침상에 완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냥 거의 최소 한 주, 한 달 가까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식사도 누워서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상태로요? 네네네. 주치에 따라서는 누워서 식사도 하세요. 대소변도 누워서 보세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치료라서 좀 힘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조기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갑옷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네. 아까 뼈가 부러지면서 앞부분이 찌그러지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네. 이 허리 구부러짐 방지에 있습니다. 네. 보조기 착용은. 아. 그래서 저런 보조기를 석 달 정도, 뼈가 회복하는 기간 석 달 정도를 착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네.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이 다른 수술법과 다른 특별한 수술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술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 골다공증에서 압박골절이 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네.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침상 안정 보조기 착용 같은 보존적 치료가 기본 치료인데요. 네.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척추체 성형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이 골절된 부위에 쉽게 얘기해서 의료용 시멘트를 채워 넣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단단하게 채워 넣는 건데 그 의료용 시멘트만 넣으면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고 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풍선을 부풀려서 그 부풀리면 약간 뼈가 살짝 들어 올려지거든요. 네. 네.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그 공간에다가 채워주면 풍선을 사용한 척추체 성형술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이런 척추체 성형술 자체가 특별한 치료법이고요. 네. 이것은 이게 국소 마취만 하고 환자분이 엎드리는 상태에서 국소 마취만 하고 부분 마취. 예, 부분 마취만 하고 짧은 시간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고령 환자의 골다공증 치료에서는 중요한 치료들이 됩니다. 또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네. 뭐 그 다음은 수술인데요. 네.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네. 일단 골절이 돼서 환자분이 오시면 2주 정도 원래는 안정을 취해야 돼요. 2주 정도를 취하고 네. 2주 정도를 취했는데 골절 회복이 안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해볼 수 있고 네. 보험 적용이 됩니다. 물론. 네. 네. 다만 이제 이미 골다공증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오랫동안 누워 있어도 뼈가 회복되기는 힘들다. 네. 또한 나이가 뭐 80세가 이상이고 음. 폐렴이 있어서 난 누워 있다 보면 위험하다라고 네. 하면 그럴 때는 저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골절 즉시 네. 바로 해줘서 네.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 환자분들이 뭐 골다공증 말고도 뭐 디스크 협착증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네. 어느 정도 허리 통증이 좀 있습니다. 아. 기존에 허리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경미한 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골절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에 뭐 허리 통증, 골절이 나타나는 거라서 네. 약간 평소보다 통증이 더 오래 간다든지 뭐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데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게 척추 압박 골절이 된 것은 아닐까를 의심하고 네.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김성덕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